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대화 중에 괜히 한마디 했다가 분위기가 싸해진 적. 아니면 농담으로 한 말이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해서 며칠 동안 껄끄러웠던 적. 나이가 들수록 말 한마디의 무게가 커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쉽게 웃고 넘기던 말이 이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오해가 깊어지기도 하죠.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인간관계가 더 소중해지고 한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말의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옛말에 입은 재앙의 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불필요한 문제에 휘말리기 쉽고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가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죠. 공자는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무겁다고 했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한데 우리는 종종 이 순서를 잊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항상 답은 아닙니다. 중요한 순간에는 필요한 말을 하고 불필요한 순간에는 입을 다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이 적지만 깊이 있는 사람이 되는 법, 그리고 침묵이 줄 수 있는 평화와 지혜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자의 가르침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말이 줄어들면 우리 삶에 어떤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말수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신중한 사고와 자기 절제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당신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때 무심코 맞장구를 치며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말에 동조하면 나중에 그 말이 돌아와 관계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대신 조용히 들어주고 불필요한 평가나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 침묵 속에서 경청하는 습관이 자리 잡히면 주변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게 되고 말 한마디에도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말을 줄이는 데에는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갈등이 줄어듭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오해와 다툼은 불필요한 말에서 비롯됩니다. 말을 적게 하면 상대방의 의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고 즉흥적인 반응 대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둘째, 신뢰가 쌓입니다.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만큼 신뢰받는 존재가 됩니다. 셋째,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말을 줄이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단계는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이 말이 지금 꼭 필요한지, 듣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은 상처가 될 수 있는지를 짧게라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히면 말로 인한 후회가 크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경청하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은 침묵의 힘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침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입니다. 침묵을 어색하게 느끼지 않고 차분함과 사려 깊음의 표시로 생각하면 대화가 훨씬 편안해집니다. 공자는 말이 많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말이 많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뜻을 넘어서 말이 많아지면 본질이 흐려지고 중요한 메시지가 해석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다나 즉흥적인 언변이 아니라 깊이 있는 말과 안정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가족,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족 내 갈등이나 친구와의 오해로 마음이 불편했던 경험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말의 양보다 질을 높이는 연습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말이 줄어들면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당신의 한마디를 더 귀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말로 감정을 표현하고 생각을 나누고 때로는 자기 방어를 위해 말하는 법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침묵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점점 그 침묵이 주는 편안함과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말보다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듣는 시간이 더 소중해집니다. 실제로 72세의 이정자 씨는 젊을 때 말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모임에 가면 늘 이야기의 중심이 되었지만 그만큼 다른 사람들과의 오해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와 사소한 대화 중에 본인의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말을 줄이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한 달 정도 지나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차분해졌다. 얘기를 들어주니 마음이 편하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이 씨는 그 후로 경청과 침묵의 힘을 믿게 되었고 인간관계도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말을 줄이는 것은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공자의 가르침 속에서도 이러한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듣기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싫어하며 행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고 했습니다. 즉, 많이 듣고 적게 말하며 말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품격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르침을 현대의 노년 생활에 적용한다면 말로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행동과 표정, 그리고 태도로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오해를 부를 수 있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말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어려운 일을 겪고 있을 때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대로 누군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 순간에는 맞받아치기보다 잠시 침묵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자기 성찰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말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묵 속에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불필요한 분노나 감정의 폭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말하기 전에 잠시 침묵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고 갈등 후의 회복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 줄이기 훈련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하루에 한 번은 대화 중에 의도적으로 5초 이상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대답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번 되뇌는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불필요한 말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남의 뒷담화, 불평, 과장된 이야기 등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질문을 늘리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방에게 질문함으로써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기의 말이 줄면 좋은 점은 관계의 질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은 관계보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훨씬 오래 갑니다. 실제로 경청과 절제된 말투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나이가 주는 경험과 침묵이 만들어내는 깊이에서 비롯됩니다. 마지막으로 말 줄이기를 실천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침묵이 무관심이나 냉담함으로 비치지 않도록 표정과 태도에서 따뜻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눈을 마주치며 경청하는 행동은 침묵 속에서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당신의 침묵을 불편하게 느끼지 않고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말을 줄이는 지혜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관계에서도 때로는 침묵이 사랑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부부가 다투는 순간에 서로 말로 이기려고 하기보다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불필요한 상처를 예방합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든 부모가 잔소리를 줄이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침묵을 지킬 때 자녀는 오히려 부모를 더 찾게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말 줄이기는 유익합니다. 아파트 생활이나 시골 마을에서 사소한 말이 큰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불필요한 의견이나 평가를 삼가고 필요한 정보나 도움만 전하는 것이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소문과 뒷담화가 관계를 크게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말 줄이기 습관이 더욱 필요합니다. 말을 줄이는 또 하나의 장점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말이 적으면 상대방이 당신의 의도를 함부로 해석하기 어렵고 오해의 여지도 줄어듭니다. 또한 필요할 때만 말을 하기 때문에 당신의 말이 더 신뢰받게 됩니다. 이는 마치 귀한 보석이 자주 보이지 않기에 더 빛나는 것과 같습니다. 공자의 말 중에 군자는 말이 적고 신중하며 소인은 말이 많고 경박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 적다는 것은 단순히 입을 다문다는 뜻이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속에 진심과 책임이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말로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경험과 행동, 그리고 침묵 속의 품격이 우리를 더 잘 보여줍니다. 한편 말 줄이기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변화를 처음에는 어색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당신의 조용함 속에서 오는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불필요한 말로 관계를 지탱할 필요 없이 진심과 존중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 줄이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고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이고 꼭 필요한 말은 더 따뜻하게, 더 진심으로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대화 기술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 중에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속으로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침묵의 힘이 어느새 당신의 관계와 삶을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말 줄이기는 갈등을 예방하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말이 적으면 오해와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한결 편안해집니다. 둘째, 신중한 말은 신뢰를 쌓습니다. 말이 많지 않더라도 필요한 순간에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면 그 말의 힘은 배가 됩니다. 셋째, 침묵은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감정을 다스리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야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대화를 할 때 한 박자 늦게 반응하기, 불필요한 말 삼가기, 경청하기. 이 세 가지만 꾸준히 실천해도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단지 대화 습관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부드럽게 바꾸어 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말 줄이기는 단절이 아니라 연결의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침묵은 벽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다가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바로 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말이 줄어드는 만큼 마음은 더 넓어지고 관계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침묵의 지혜를 배우고 신중한 말을 통해 삶을 더욱 평온하게 만드세요.
그것이 노년기를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분들에게 지혜와 평화를 전하는 길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평온하고 지혜로운 노년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